우리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릴 때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억하곤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국왕, 그 지존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졌던 어이라면 어떨까요? 높고 견고한 궁궐 담장 안에서 오직 왕만을 위해 존재했을 것 같은 인물. 바로 조선 최고의 명의로 불리는 허준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이름 앞에는 왕의 남자라는 수식어보다 민중의 영웅이라는 칭호가 더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는 사실이죠. 과연 무엇이 궁궐 깊숙한 곳에 있던 이 위대한 의사를 백성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왕의 그림자이자 조선 최고의 의학자였던 허준이 어떻게 시대의 경랑을 헤치고 백성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감춰져 있던 이야기의 첫 장을 넘겨보려 합니다. 허준이 어이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딛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내의원에 입성한 그는 그곳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했죠. 그의 의술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궁궐의 의료체계, 즉 내의원은 오늘날의 대학병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폐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수많은 의관과 의료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철저한 위계질서 속에서 움직였고 그 정점에 바로 국왕의 주치의인 어이가 있었던 겁니다. 왕의 숨소리 하나, 미세한 맥박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자리. 그의 진단 한마디에 나라의 안위가 흔들릴 수 있었기에 어이에게 주어진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술의 영역을 넘어 때로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켜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궁중의학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안정을 상징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었습니다. 온갖 귀한 약재는 물론 당대 최고의 의학 지식이 집약된 고지였죠. 허준은 바로 이 시스템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명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선조의 깊은 신임을 받으며 어이로서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당대 최고의 의사라는 상징과도 같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한 엘리트의 표본이었죠.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성공한 궁중의학자의 일대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비대는 분명한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철저히 왕과 왕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펼쳐질 수 있었고 궁궐 밖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의 고통은 그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성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아픔은 어쩌면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인식조차 하기 힘든 별개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마주하는 환자는 지엄한 국왕과 왕족들이었고 그가 다루는 의학 서적들은 평범한 백성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허준은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의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곧 닥쳐올 거대한 시대의 비극이 그의 삶과 의학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균열의 정체는 바로 조선의 땅을 송두리째 불태운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궁궐은 잿더미가 되고 왕은 백성을 뒤로한 채 멀고 험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죠. 이 처절한 여정의 한가운데 어의 허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건강을 돌보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선조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왕의 곁을 지키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참혹한 고통의 풍경이었습니다. 길 위에는 굶주림과 역병으로 쓰러져가는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된 약재는커녕 따뜻한 물 한 모금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궁궐의 정교하고 체계적인 의술은 이 아비규환의 현실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지식과 의술이
높은 담장 안에서만 유효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의 복잡하고 귀한 약재와 이론들은 당장 내일의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공허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왕 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이름 모를 수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허준의 의술은 비로소 왕실의 문턱을 넘어 고통받는 민중을 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지만 허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란이 핥히고 간 상처는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무너진 의료체계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란의 잿더미 속에서 국가를 다시 일으켜야 했던 선조는 백성의 건강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임을 통감하고 허준에게 역사적인 과업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의학서를 편찬하라는 명령이었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의서, 동의보감 편찬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업은 단순히 흩어져 있던 의학 지식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허준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책장에 꽂힌 채 먼지만 쌓이는 어려운 이론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마주했던 백성들의 절박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깊은 산골에 사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책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뿌리 하나가 귀한 약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했죠. 허준은 이 위대한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권에 달하는 국내외 의학 서적들을 밤낮으로 탐독하며 정수를 가려냈고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소중한 치료법들까지 하나하나 수집하고 검증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것을 넘어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독창적인 의학 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몸의 각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서, 지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백성을 향한 한 의원의 뜨거운 연민이자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져가는 깊은 밤, 허준의 붓끝에서 백성을 위한 의학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의보감 편찬은 단순한 의학서 지필을 넘어 한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허준은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의서들을 모으고 그 핵심을 꿰뚫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에 몰두했죠. 이것은 기존의 의학 지식을 단순히 정리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당시 천대받던 민간의 경험과 지혜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의 효능,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소박한 치료법들을 세심하게 검증하고 기록했죠. 문제는 그 방대한 양과 깊이였습니다. 왕의 건강을 돌보는 어이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는 밤을 낮 삼아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촛불이 그의 열정과 함께 타올랐고 달아 없어지는 먹물만큼이나 그의 심혈이 이 책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원이 없는 외딴 마을의 백성이라도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스스로의 병을 진단하고 주변의 약재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준이 꿈꾼 백성을 위한 의학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1610년, 14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동의보감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의학 백과사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하나의 우주로 보고 질병의 근원을 다스리려는 깊은 철학이 담긴 위대한 결과물이었죠. 동의보감의 완성은 조선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술은 소수 권력층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펼쳐보고 생명을 구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백성을 위한 의학혁명이었던 셈입니다. 책이 반포되자 백성들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이들이 책에 적힌 처방으로 위기를 넘겼고 구하기 힘든 약재 대신 주변의 풀과 나무로 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모든 백성의 입에서 존경과 함께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명의를 넘어 자신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민 시대의 영웅으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비단 한 권의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대의 아픔 앞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긴 것이죠. 그의 의술은 사람의 몸을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백성의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준을 단순히 뛰어난 어휘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왕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빛을 밝힌 진정한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능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를 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삶의 가치를 허준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을 향한 연민과 책임감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영감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굳은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게 허준은 백성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민중의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과 지식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죠. 다음 시간에는 허준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조선의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 의학의 더욱 다채로운 얼굴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